서울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가 30곳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초기에 격리해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청주공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노선의 운항이 대거 중단되면서 당분간 공항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도와 보건당국이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인당 14개의 마스크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자체마저도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문성고를 2023년까지 예정대로 문을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에 나섰습니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자를 찾아내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지역사회 최일선의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외래 환자로 붐비는 청주 의료원입니다. 의료진이 열화상 카메라로 병원에 출입하는 방문객들의 체온을 한 명 한 명 확인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초기에 격리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 고열이 있거나 최근 중국을 방문한 환자는 우선 건물 바깥에 마련된 선별진료실로 격리 조치됩니다. 선별진료소에는 흉부 X선 촬영 장비와 바이러스 검사용 키트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도 가능합니다. 청주 의료원의 경우 최근 하루 평균 서너 명의 환자가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일반 환자들이랑 동선이 겹치지 않게 안전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그 체계를 만드는 걸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충청북도에 가동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30곳입니다. 청주엔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6곳, 충주는 건대병원 등 2곳, 그리고 제천 서울병원 등 지역 내 대형 병원과 함께 각 시군 보건소에도 설치됐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선별진료소를 통하여 의료진에게 사전에 중국 여행력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병원 내 감염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 원인이 됐습니다.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 단계에서 얼마나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느냐에 방역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들이 속속 개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학사 일정 때문에 개학을 하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학교마다 비상입니다. 이윤영 기자가 개학을 맞이한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청주의 한 유치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등원하는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에 개학을 맞이한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봐주시는 분이 없으니. 유치원에서도 등원하는 모든 어린이의 체온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제 소독에 나서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이나 SNS를 통해서 오늘도 아이들 하나하나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왔듯이 철저하게 안내를 했고 공지를 한 상태에서 개학을 맞은 학교도 비상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소독제 사용 등 각종 교육이 한창입니다. 학교 전체 방역 소독을 이미 지난 토요일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도 아이들 가정에서 지도해야 되실 내용 그런 거 안내 수칙 같은 거를 안내를 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주까지 개학한 도내 유치원과 학교는 모두 99곳. 이번 주에도 74곳이 개학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 방학중 활동 같은 경우에 당분간 진정될 때까지 좀 늦추기로 그렇게 학교 단위에서 결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또한 우한 교민을 격리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인접한 진천 서전고는 개학일을 3일에서 17일로, 한천초등학교는 18일로 각각 연기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 거처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있는 진천 혁신도시 내 17개 어린이집의 결성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천구는 예비비 3억 3천만 원을 들여 어린이용 마스크 9,000개, 교직원용 19,000개, 손세정제 1,500개를 확보해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에 우선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운동 방식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특히 시간을 쪼개가며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일찍부터 거리로 나온 총선 예비후보. 하지만 거리는 한산하고 예정돼 있던 반찬 나누기 행사와 종교단체 봉사활동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방향을 틀어 SNS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경선에 있어서 공천 대상자들을 리서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한 예비후보는 행사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출퇴근 거리 인사 위주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만 7번째 도전하는 이 후보는 올해처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선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 스스로도 대중 집회 또는 다중 집합시설 이런 곳에 출입은 지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얼굴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데 유권자들은 악수마저도 꺼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제약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거 이슈를 뒤덮은 상황. 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여야 간 후보 간에 미칠 유불리를 두고도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청주국제공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항공사마다 중국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국제공항 타이틀이 무색해졌습니다.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북적이던 공항이 텅 비었습니다. 국제노선 안내 게시판도 허전합니다. 청주공항과 중국 장자재 하이커우를 잇는 노선은 이미 지난주부터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중국 노선들도 대부분 끊길 예정인 가운데 운항 재개 예정이었던 옌타이 노선마저 보류되면서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은 이제 지린성의 옌지와 대만만 남게 됐습니다. 예매율은 떨어질 거고 취소율은 높아질 텐데 지금은 안 띄우는 게 항공사에서도 봤죠. 이런 가운데 항공사들의 하계 운항은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항공사마다 운항 계획 초안을 작성할 시기지만 신종 코로나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이 더뎌 일본 노선 재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한 폐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국 노선 이제 지금 당분간 기운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 대체 노선 관련해서 문의들이 많아요.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본 노선에 이어 중국 노선마저 끊긴 청주국제공항은 이제 양날개가 꺾인 상태로 당분간 공항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방역 마스크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에 더욱 민감해진 충북 혁신도시는 요즘 하루하루가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방역 마스크를 보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아쉬운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불시에 호출할 때마다 만사를 제치고 달려갑니다. 맞벌이 사람들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수령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급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좀 주민들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 보건당국은 교민 수용 당시 진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한 사람당 마스크 14개를 보급해 2주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8개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가끔 들어오게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오는 수량대로 막 풀고 계시는 중인가 봐요. 결국에는 이게 주민들에게 더 불편하게. 충북 혁신도시에 적어도 42만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한데 확보된 물량은 24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도매상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워낙 지금 비상 사태다 보니까 이쪽 저쪽 다 끌어와서 지금 대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중앙에서는 저희가 질본에서 나온 3만 개가 저희가 지금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요. 되는 대로 더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기 많은 사람이 사는데 1차로 끝날 것 같이 또 2차, 3차로 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도 불안해요. 전국적인 품귀 현상 속에 지자체마저도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중국 우한 교민들과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생산업체인 조이바이오는 교민과 주민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살균 소독제 10,000개, 시가 7천만 원어치를 충북 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농협충북지역본부도 우한 교민과 의료진 등에게 전달해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홍삼 파우치 3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충북건설협회 윤현우 회장도 3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우한 교민과 진천 군민들을 위해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 중 173명이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바깥 세상에 보낸 그림 편지가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 편지는 아침 도시락 배식 요원이 어제 11살 여아와 3살 남아가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방문 앞에서 발견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이 그림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격리 생활은 1인 1식이 원칙이지만 12살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충북 혁신도시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뿐입니다. 이 한 곳에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거리에 학교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개교한 충북 혁신도시의 서전고등학교입니다. 서전고의 매년 입학생 수는 160명. 이 가운데 혁신도시 내 학생들의 입학 정원은 100명뿐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330여 명으로 3년 뒤 고등학교에 진학할 초등학교 6학년은 480여 명에 달합니다. 혁신도시에 살면서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고교 입학생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나머지 학생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합니다. 돌아서 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또 차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당초 혁신도시엔 서전고등학교 외에도 오는 2023년 본성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다 지난달 3번째 심사에서야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본성고 개교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긴 혁신도시 그 기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20.8%로 전국 꼴찌입니다. 그나마 이주한 학부모들의 절반 이상은 고교 신설이 무산된다면 아예 혁신도시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동락초와 입석초, 송죽초, 능산초, 가평초, 가곡초, 대곡분교 등 6개 학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48학급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632명이 넘는 과대학교는 중앙초, 솔밭초, 강리초, 창신초, 산성초, 증평초, 만수초 등 7곳입니다. 중학교는 전년 대비 42학급이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는 18학급이 줄었습니다.
금강교육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신설 사업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환경청은 보도 자료를 내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2차례 보완을 거쳐 후기리 소각장 신설이 환경영향법 규정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차례 업체 통보가 연기되면서 기대를 가졌던 오창 주민들은 실망감 속에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 방식의 공천 적합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9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화 여론조사는 충북의 경우 단독 후보가 나선 청주 흥덕과 청원 두 곳을 제외한 6개 선거구가 대상으로 공천평가에서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5일과 6일 이틀간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인 현역 컷오프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수도권 초집중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청주시 오송읍 오송 CMV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바람직한 수도권 정책 방향,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지난해 말 국토의 11.8%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자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 선거구 김경욱 예비후보가 농업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고소득 작물 위주의 개편과 충주 사과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 매출 1조 원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우 예비후보도 농가 기본소득 보장과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농업 분야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